지금 현재 또다시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가계부채가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요. 미국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요. 우리나라에 끼치는 부동산 시장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오늘은 또 금리 인상, 극심한 공포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8월 25일에 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까지 저금리 기조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은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되는 국면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 부채 역시도 큰 폭으로 이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크게 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인데요. 이제 26일에 연설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지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사했어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전반 그런 상황들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높은 금리와 느려진 경제 성장, 약해진 노동 시장 여건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사이 가계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극심한 그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다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을 이제 넌지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의 주거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의 그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계 부담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될 수가 있겠죠. 금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8월 25일에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까지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2022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이루었던 시기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는 것은 내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대출의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낮다는 것은 자산의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는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지금 예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예견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시기적으로 금리 상승과 이제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고 관망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현재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도 급급매 아니면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아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하고 좀 하락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거래가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파생될 수 있는 경기 국면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크게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을 이제 조정받는 국면에서 부동산 완화책들을 많이 지금 펼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의 시기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이자 부담이 1년 새에 27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끌 쪽의 비명이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채 비율이 많은 분들, 그리고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채 비율의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금리를 보면서 대출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급증하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자의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하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뭐 큰 폭으로 떨어지는 지역들, 호가 오버슈팅이 됐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씩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지역의 호가에 만약에 매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금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강북이나 강남 모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초나 용산 같은 경우 핵심적인 지역은 그래도 하락되지 않고 가격을 유지했었는데,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이제는 서울의 25개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조정 국면이지만은 하락 조정 국면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봤을 때도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준신축이나 구축의 아파트들보다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들, 그리고 신도시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지역들,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GTX로 인해 가지고 급등했던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은 조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최근에 GTX에 따른 그 폭등세가 유지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GTX B 노선 첫 사업을 언제 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시기도 이제 미뤄지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 매체나 모든 영상 매체들 얘기하는 것들이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비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가격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조정받고 폭락하고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많이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올랐던 가격들이 일부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좋은 국면 속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그리고 시세보다 거의 반 가격에 나오는 그런 물량들도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모든 매체들에서 안 좋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급급매라든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정말 저렴하게 나오는 청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나 나쁜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 번쯤 봐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국면들이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일정 기간은 이 지속세가 유지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의 규제 완화책들이 나올 건데 이 부분들이 올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올 하반기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뭐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죠. 정부의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뭐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부담이 많은 게 현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가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내리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뭐 오르거나 떨어지는
팔거나를 떠나서 이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살려고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여건, 시장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롭게 팔 수 있게끔, 그리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 거래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규제책들이 너무나 촘촘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살려고 하고 내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못 사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규제 완화책들, 거래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되는 시점이 오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에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 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바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규제책의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느냐, 아니면은 이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 조정을 받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관망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정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내가 당장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청약을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관망한다고 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지기만을 원하는데, 그 과연 적정 가격이 얼마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기를 그냥 희망 고문, 희망 기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수도권의 아파트가 뭐 1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뭐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를 안 해보고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 더욱더 그런 비관론, 그리고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기를 너무나 뭐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적정 수준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유튜브나 뭐 글로써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좀 돌아보시고,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전화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서 실제 필드의 지금 상황들, 그리고 거래가 진짜 이루어지는 급금매의 물량들의 가격은 몇 퍼센트의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경매 낙찰률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시면서 낙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의 낙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보면은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다 난무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댓글로 제가 뭐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도 남기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세가 오고 정말 극심한 공포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장을 저는 경험해봤고, 거기에서 그런 시장 속에서 제가 투자하는 방법들을 깨달았고, 어떤 투자를 해야지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자금이 마련해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용기 있는 무언가를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거기에 순간순간 맞춰가지고 이제 대응할 뿐이에요. 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앞으로 관망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이 관망만 하겠다, 보기만 하겠다, 그리고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극심하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이 무언가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저점을 잡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저점 구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욕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언가를 싸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적정 가격 수준에서 내 것으로 만들게
그게 됐을 때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